네, 오늘은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과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이에요. 증여세 없는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방법. 이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밤회계사 의견인 듯 한데 질의의심 받은 게 있나요? 회계사가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편법을 근거 없이 얘기해도 불이 아닌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지금 아파트를 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은행 대출이 안 되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저한테 자금을 지원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지원받은 자금이 증여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죠. 근데 저는 이걸 돌려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아프죠. 이자까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럴 능력이 돼요. 그렇다면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해서 제가 그 영상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은 편법. 일단 자금조달계획서라는 이 제도 취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를 신설하면서 나온 정부의 보도자료예요.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싶냐?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서 증여세 탈루 여부를 조사할 때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빌렸다고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했다면 이건 편법인가요? 뭐 그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세청 안내 책자에 있는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세금 절약 가이드네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 이게 증여세법에 있는 관련 규정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근거 규정이 있거든요. 그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하래요. 누가 그랬죠? 국세청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특히 개인 간 금전 거래. 우리 개인 간에 아파트를 사려고 해요. 친구한테 5억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나요? 뭐 만약에 빌려주는 친구를 뒀다면 부럽긴 하네요. 근데 대부분 부모님께 빌릴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개인 간 금전거래의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 사본이라든지 무통장 입금증 등의 금융 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런 거예요. 누가요? 제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전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많은 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린 거일 뿐입니다. 이 자금 조달 계획서가 최근에 아주 중요한데 변경됐죠. 규제 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언제부터죠? 10월 27일부터. 이렇게 시행될 걸 예상해서 이 책을 만든 겁니다. 제가 뭐 머릿속에서 추정한 거냐? 그게 아니죠. 6.17 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에요. 사실 이때 발표 나왔죠. 근데 저는 이게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미리 책을 만들어 놨던 것 뿐입니다. 어떤 게 바뀌었냐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증빙자료 제출 대상도 확대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했냐? 규제 지역의 모든 주택을 살 때는 이제 그 규제 지역이 뭐죠? 투기과열지구랑 조정대상. 모든 주택을 살 때는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빌라 1억짜리를 사더라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죠?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어디요? 투기과열지구는. 근데 투기과열지구 어디죠? 서울하고 세종. 주택거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서울과 세종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대상이 된 거예요. 얼마 이상이요? 없습니다. 원래는 9억 원 이상이었어요. 근데 이 증빙자료 제출 대상을 대폭 확대했죠. 모든 주택거래로. 빌라를 살 때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증빙자료를 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증빙자료 제출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왜냐?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 대상을 확대했대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일까요? 뭐 저는 세무조사 쪽이랑 많이 관련이 돼 있으니까 이 신속하게 조사한다는 의미를 세무조사라는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조사관님들이 맘대로 막 보나요? 맘대로 제 통장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조사도 이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하는 거예요. 조사관님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규정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 규정에 어떤 내용이냐면 세무조사하는 관련 규정입니다. 금융조사를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금융거래 현장 확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금융거래 현장 확인, 금융조사를 할 때도요. 국세청도 조사과 직원분들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야 돼요. 내가 보고 싶다고 누구 계좌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뭐라고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읽진 않을게요. 금융기관한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는 건데 원칙적으로 요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정한 경우에는 요청을 할 수 있죠. 그게 어떤 경우죠? 이런 경우 상속 증여 재산의 확인, 탈루 혐의의 어떤 확인 이럴 때 금융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금융기관한테. 이때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사람이 국민은행에 계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세무서에서 국민은행 본점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사람의 국민은행 계좌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 그 특정 점포의 표준 양식에 따라서 법정 서식을 보내서 자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사람이 어느 점포를 쓰는지 알아야 되겠네요. 적어도 계좌번호를 알아야 되겠네요. 만약에 제가 여의도 지점에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여의도 지점에 쓰고 있는 줄 알아서 보냈으면 실제 국민은행에 여의도 지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서초 지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의도 지점에서 금융자료 요청을 받잖아요. 그럼 서초 걸 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서초는 서초한테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특정 점포에 금융기관 본사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계좌번호겠죠. 이 계좌가 어느 점포인지는 물어볼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도 이 비슷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올리셨어요. 잘못하셨네요. 모든 계좌를 들고 옵니다. 제가 사실 영상을 만들 때요.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법률에서 조항까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조항 안에 사실 단서가 있어요. 그 조항을 궁금하시면 다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방금 전에도 금융위에서 정하는 표준 양식에 따라서 특정 점포에 요구한다는 이 관련 법령을 보여드렸죠. 특정 점포에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제한적으로 요 단서 조항은 있어요. 사실 대부분 특정 점포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요. 금융조사를 할 때. 물론 예외는 있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체납했어요. 그러면 특정 점포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를 특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은 아마 뭐 그거와 관련된 문제점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상속이에요. 상속은 모든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증빙서류까지 제출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뭐가 궁금한 걸까요?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을까요? 계좌번호를 알면 아마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